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만난 김순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68세의 이 할머니는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하룻밤 사이에 잃었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멀리 있는 전문 해커? 국제적인 사기 조직? 아닙니다. 바로 동네 휴대폰 매장의 친절한 직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개의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각종 인증번호. 이런 숫자들이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를 뚫으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안전 교육가 김준석입니다. 15년 동안 노인 대상 디지털 범죄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 할머니도 비슷한 사기를 당하셨기에 이 문제는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슬프게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할머니, 이 버튼만 누르시면 손주와 영상 통화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 문자로 온 번호만 알려주시면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이 앱만 설치하시면 매달 정부 지원금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바로 이런 친절함이 위험의 시작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병간호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손주들 학비를 대기 위해 식당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2천만 원은 할머니에게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오래된 휴대폰이 자꾸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안 되고 은행 앱도 느려졌습니다. 결국 집 근처 전자상가의 휴대폰 매장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오래간만이세요. 폰이 많이 느려지셨나 봐요? 매장 직원은 그 동네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얼굴도 익숙했고 항상 밝게 인사하던 직원이었죠. 할머니는 안심하고 새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어머님, 은행 앱도 새 폰으로 옮겨 드릴게요. 문자로 인증번호가 올 텐데 그 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바로 이 질문이 함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자로 온 6자리 숫자를 그대로 불러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30년간 모은 돈이 사라질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어머님, 계좌 비밀번호도 확인해야 앱이 제대로 작동해요. 의심 없이 모든 정보를 알려준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통장 잔고가 0원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했지만 이미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난해 제가 직접 조사한 사례만 해도 700건이 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1분은 이런 디지털 금융사기를 경험하거나 시도당한 적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범죄의 80%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동네 가게, 오래 다닌 단골집, 이웃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요. 그들은 여러분의 신뢰를 악용합니다.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동네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3년 동안 5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그는 마을 축제에도 참여하고 어르신들께 떡도 돌리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누적 피해액은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칠순 노부부는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농사지어서 모은 돈이에요. 아들 결혼시키고 남은 돈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부부는 집을 팔아 구한 돈 3천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저 새 휴대폰을 사러 갔다가 친절한 직원의 말을 믿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할까요? 제가 분석한 결과 3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는 나날이 복잡해지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오류 메시지나 알림이 뜨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둘째, 우리 어르신 세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도와드릴게요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사기범들은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명절 전에 가족에게 송금해야 할 때, 병원비가 필요할 때, 급히 연락을 해야 할 때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기본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는 이런 사기 시도를 현명하게 막아내셨습니다. 매장 직원이 인증번호를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입력해야 하네. 내 아들이 그러더군. 인증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직원은 잠시 당황했고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다른 매장으로 가서 서비스를 받았고 자신의 3천만 원 퇴직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황금률은 단 하나입니다. 내 정보는 나만 알고 나만 입력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매장에서 절대 공유하면 안 되는 3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문자로 온 인증번호, 금융앱 비밀번호, 계좌나 카드 정보입니다. 이 3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럼 휴대폰을 새로 사거나 고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새 휴대폰으로 바꾸는 방법, 필요한 앱을 옮기는 방법,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문을 잠그고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마라,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마라라는 새로운 안전 수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 평생 모아온 재산, 그리고 가족을 위해 아껴온 돈을 하루아침에 잃지 않도록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디지털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휴대폰 매장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 중요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은행이나 금융앱에서 보내는 인증번호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 번호는 여러분의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은행에서 중요한 서류에 찍어야 하는 도장을 남에게 빌려주시나요?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인증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75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녀의 대학 등록금을 보내려고 은행 앱을 사용하려 했는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집 근처 휴대폰 매장을 찾았지요. 할아버지, 앱을 다시 설치해 드릴게요. 잠시 후 문자가 올 텐데 그 번호만 알려주시면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아무것도 모르던 할아버지는 순순히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 등록금으로 모아둔 400만 원이 통장에서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전화도 못하고 며칠을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인증번호는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짜 본인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누군가 이 번호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잠시 동안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마음대로 접근하고 여러분 이름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 70세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금 통장을 새로 만들려고 은행에 갔는데 앞에 앉은 행원이 고객님, 인증번호가 문자로 갔을 텐데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제가 평소에 얘기해둔 것을 기억하시고 그건 제가 직접 입력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행원은 진짜 은행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인증번호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휴대폰 매장 직원,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 심지어 아들딸이라도 직접 말로 알려주지 마세요. 이 번호는 오직 여러분만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공인인증서나 금융앱 비밀번호입니다. 공인인증서는 디지털 세상에서 여러분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요. 대구에 사시는 80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새 휴대폰을 구매한 후 할아버지는 은행 업무를 볼 수 없어서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공인인증서를 새로 설치해 드릴게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할아버지는 평소 쓰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해 보니 1,850만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돈은 할아버지가 앞으로 병원비와 약값으로 쓰려던 마지막 노후자금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여러분 집의 금고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은행원이라고 해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새 휴대폰으로 바꿀 때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옮기나요?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거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에게만 부탁하세요. 광주에 사는 69살 할머니는 다행히 사기를 막아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러 갔을 때 직원이 어머님, 공인인증서 옮겨 드릴게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날 텔레비전에서 이런 사기 수법을 본 터라 집에 가서 아들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1,000만 원 넘는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은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72살 할머니 경험담입니다.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나서 은행 앱을 설치하는데 잘 안 되어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앱을 설치해주면서 어머님, 앱 등록을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순간 의심 없이 알려준 할머니는 그날 밤 1,200만 원이 출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요즘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 있습니다. 어르신, 앱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소액을 한번 이체해 볼까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의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정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78살 할아버지도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새 휴대폰에 은행 앱을 설치한 후 직원이 어르신, 앱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소액을 한번 이체해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물었고 할아버지는 순순히 알려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직원이 할아버지 계좌에서 5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오래 다닌 단골 매장의 직원이라도 계좌나 카드, 비밀번호는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시험 삼아 이체해 보자고 하면 그것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제 휴대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 하세요. 특히 은행 앱, 메신저 앱, 포털 사이트 앱은 꼭 로그아웃 하세요. 방법을 모르시면 가족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서울에 사시는 한 73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 휴대폰을 사러 가기 전에 딸에게 전화해서 로그아웃하는 법을 물어봤습니다. 딸이 알려준 대로 미리 다 로그아웃 해놓고 매장에 갔더니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볼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휴대폰은 절대 혼자 건네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심칩만 바꾸게 하세요. 유심칩은 전화번호가 저장된 작은 칩입니다. 이것만 새 휴대폰에 옮기면 전화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한 66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휴대폰 바꾸러 갔을 때 직원이 폰을 달라고 하길래 아니요, 유심만 바꿔주세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라고 했어요. 처음엔 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 제 앞에서 유심만 바꿔줬어요. 셋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 가서 천천히 하세요. 앱 설치, 공인인증서 복사, 자동 로그인 설정은 집에서 차분히 하시거나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부탁하세요. 대전에 사시는 한 79살 할아버지의 방법도 좋습니다. 새 휴대폰 샀을 때 매장에서는 유심만 바꾸고 왔어요. 집에 와서 손자에게 앱 좀 옮겨달라고 했죠. 손자가 다 해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직원이 자꾸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요? 그럴 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휴대폰은 제가 들고 있을게요. 유심만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아들에게 부탁할게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압박한다면 그 매장은 나오셔서 다른 곳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제 휴대폰 매장에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와 안전하게 휴대폰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빠르게 행동할수록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먼저 즉시 은행에 연락하세요.
돈이 출금된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동결을 요청하세요.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면 은행에서 계좌를 즉시 동결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하루 종일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74살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밤 10시에 발견했어요.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계좌를 동결시켜 주더군요. 덕분에 2천만 원 중 1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시거나 112로 신고하세요. 디지털 금융 사기는 수사대에서 전문적으로 수사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72세 할머니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갔죠. 경찰관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결국 범인을 잡아서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피해 신고 시에는 몇 가지 정보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피해 일시와 장소, 매장 이름과 위치, 출금된 계좌 번호와 금액,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속았는지와 같은 범행 수법을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로 통신사에도 신고하세요. 해당 휴대폰 매장이 어느 통신사인지 확인하시고 그 통신사에 신고하세요. 통신사들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피해 구제에 도움을 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76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해를 당한 후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담당 부서로 연결해 주더군요. 그쪽에서 조사한 결과 그 매장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통신사에서 매장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피해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 1332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금융기관과의 분쟁 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빠르게 대응할수록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이런 위험에 대해 알려드리세요. 특히 최근에 휴대폰을 바꾸셨거나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더욱 중요합니다. 제 어머니는 78살이신데 저는 매주 어머니를 뵐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는 절대 아무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도 말이에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먼저 누가 전화해서 인증번호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실 정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69살 할머니는 손자가 알려준 방법 덕분에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바꾸러 갔을 때 직원이 어머님, 인증번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자 손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손자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고 할머니는 1,500만 원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추가 조언을 드리자면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습관을 들이세요. 최소한 반년에 한 번은 중요한 계좌나 앱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81살 할아버지는 손녀의 도움으로 달력에 비밀번호 변경 날짜를 표시해두고 그날이 되면 손녀와 함께 비밀번호를 바꾼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금융 앱을 너무 많이 설치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은행 앱 한두 개만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금융 앱은 삭제하세요. 앱이 많을수록 관리하기 어렵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휴대폰 매장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세 가지는 첫째,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 둘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셋째,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 세 가지는 첫째, 중요한 앱은 미리 로그아웃하기. 둘째, 휴대폰은 절대 혼자 건네주지 않고 유심만 바꾸기. 셋째, 나머지 설정은 집에 가서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통신사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여러분, 이 정보만 잘 기억하셔도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디지털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송금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위험을 알고 조심한다면 디지털 세상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충분히 안전하고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뜨거운 불은 만지지 않아야 하고, 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살펴야 하고, 낯선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한 가지 더 배워야 합니다. 나의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는 나만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왔으니까요. 디지털 세상의 위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저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자로 오는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